네, 전략클럽의 론네윤호입니다. 이제 11월 중순, 오늘 하늘을 보니까 좀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기도 하고요. 흐린 하늘의 늦가을입니다. 오늘은 좀 경마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경마인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타이틀이 뭐냐? 벼랑 끝에 서 있는 경마인들, 좀 타이틀이 좀 우울합니다. 이 회색빛 하늘처럼 먹장 구름이 끈 비구름이 낀 하늘과 같이 좀 우울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경마인들의 모습이 오늘의 하늘에 좀 흐릿한 하늘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경마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일단 우리 경마인들은 최소한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까지, 필자도 30년이지만 경마를 해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경마장에 입성을 했죠. 혼자서 스스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누구를 따라가서, 친구라든지 경마하는 지인을 따라가서 경마를 하다가 이 경마에 코가 낀 겁니다. 코가 낀 거죠. 근데 이 경마라는 게 매번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딸 때도 있습니다. 딸 때 투자한 돈에 비해서 많이 따는 경우가 많아요. 경마장에서는 2배, 3배는 뭐 배당도 아니라고 보니까 최소한 몇십 배, 수백 배 이렇게 경마를 가끔씩 따기 때문에 이 정말 경마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착각, 그리고 경마 연구가 될 것 같다라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점점 돈을 잃게 되죠. 경마장에 오면 올수록 경마를 한 방에 욕심 때문에 점점 지속적으로 경마장에 오게 되고, 그리고 점점 돈을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잃은 돈에 대한 그 복구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배당으로 가면서 이 경마를 끊지 못하고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대부분 경마인의 그 모습이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는 그 10년, 20년이 되면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멀리 강을 건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질 못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경마를 정말로 끊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경마를 이겨보려고 이제 애를 쓰는 그런 그 행동을 하게 되죠. 경마 연구도 한번 빡세게 해보고, 그리고 경마 책도 여러 권 사서 연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정계 분석, 뭐 여러 가지로 뭐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경마를 이기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게 경마죠. 그러면서도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마인들은 이길 수 있어, 나만은 이길 수 있을 거야. 실제로 이긴 사람은 전무한데 나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경마를 지속하게 되는 거죠.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은 주식을 해서 이긴 사람들은 종종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도 2000년도에 그 삼성전자가 3만원, 4만원 할 때 집을 팔아가지고 이 전 재산을 삼성전자에 올인한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됐어요. 한 40대 때 자기 집을 팔아서 매덕되는 돈을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고 조그만 사골세를 살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안 팔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식이 한 200배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억인가 3억을 베팅을 했는데 올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분의 자산이 3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사당동에 살고 있죠. 사당동 아주 부자입니다. 부자. 이렇게 배우지도 않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 아주머님은 이렇게 주식으로는 이긴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경마는 한 20만 명이 되는데 경마를 해서 이렇게 집을 샀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설 속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 저도 확인한 모습은 없어요. 이게 한시적으로 매덕단 사람들은 여러 명 봤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돈 찾아온 거지 실제로 경마장에 돈을 번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20억 죽었는데 3억 찾았다, 뭐 이런 사람들은 있고, 그리고 30년 경마를 해가지고 잃은 돈을 세게 베팅을 하는 한시적으로다가 뭐 1, 2억 찾았다고 하는 사람은 봤지만 이 경마를 해서 뭐 집을 사거나 뭐 이런 분은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기는 사람들을 몇 명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갖다 주고, 그러니까 수십억 갖다 주고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그 한 달에 500이든지 1000만 원이든지 이기는 사람은 몇 명 봤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히, 아주 극히 적은 그 소수의 인원만 봤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진다는 거죠. 99% 이상이 경마를 해서 진다는 겁니다. 그죠? 지는데 이 경마장에 오는 이상은 자본이 없이는 안 돼요. 경마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름판에 자본이 없으면 끝입니다. 뭐 강원도 정선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과천 경마장도 마찬가지죠. 경마장에 오는데 베팅할 돈이 없다, 이건 끝인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 10년, 20년, 30년 경마를 하면서 끝없는 이기려고 하는 노력을 했지만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 깨지는 그런 그 경마를 계속하면서 돈의 여유가 있을 사람은 없겠죠. 다 지니까. 다 지니까. 그래서 만일에 이 경마로 정말로 아주 바닥까지 간 사람, 신용불량에다가 가정도 또 잃어버리고 이 경마 때문에 이혼도 하고 막말로 뭐 고시원 생활을 한다든지 월세방 생활 전전하면서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경마장에 오질 못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올 수가 없어요. 경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최대한 아주 망가지는 거기까지는 안 가신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한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 한 7, 8개월 됐는데 저는 그 회원분들하고 상담을 하죠. 상담을 하는데 제 예상을 들어오시러 오는 분들은 항상 직장이 뚜렷하게 있었어요. 자기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 아니면 이 나이가 좀 많으신데도 뚜렷한 직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는 돈을 가지고 일정한 부분을 경마를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컨트롤을 제대로 잘 하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저희 전략클럽에 오시는 분들은 이 경마를 하시면서도 자기 관리가 투철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들조차도 지속적인 경마를 했기 때문에 경마 자금이 있는 것 같지만 경마 자금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계속적으로 경마에 빠뜨렸으니까는 경마 자금을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이렇게 통장에 비축해 놓은 그런 그 경마인들은 없었습니다. 기껏 해봤자 뭐 한 2, 300 정도 여유가 있는 돈 가지고 이 돈을 또 베팅을 해서 지면 그 다음 주 경마를 못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또 돈이 생겨가지고 또 벌어서 1, 200 자금 마련해가지고 경마를 해서 이게 좀 이기면은 몇 주 지속하는 거고 요 돈이 또 작살이 나면은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투철한 자기 관리가 투철하니까 경마 자금이 없으면 경마를 안 나오십니다. 아주 현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나 그다음에 무리한 그 대출을 내서 경마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20, 30년 동안 경마를 하면서도 자기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 분입니다. 예. 아주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뭐 1, 200, 2, 300 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 이건 소꿉놀이 하는 거죠. 최소한 주식은 그래도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그래도 2,000만 원, 3,000만 원은 돼야지만 주식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만 뭐 한 달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벌 수가 있으니까 종잣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경마 하시는 분들은 뚜렷한 직장이나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도 경마할 자금이 진짜 500도 안 돼요. 제가 보면 그냥 2, 300 있으면 많이 계신 거고, 있으면 그 다음에 1, 200 있으면 경마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 돈 또 빠뜨리면은 몇 주 못 옵니다. 경마 자금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사업 열심히 하고 직장 열심히 다녀서 또 모아서 1, 200이 되면은 경마장에 오시죠. 그래서 제가 벼랑 끝에 있는 경마인이라는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본 겁니다. 그런 제목을 붙여본 건데, 그러면 우리 경마인의 모습이 그래요. 정말 경마 자금을 쌓아놓고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 통화할 때는 뭐 자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한 주만 지면 그 다음에 그 상담하신 분하고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돈에, 제가 볼 때는 돈에 또 몰리고 있는 거예요. 자본 또 고통이 따르니까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연락을 주겠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경마인들은 다 좋으신 분들이긴 하지만 뭐 원수는 돈이죠. 돈이 없으면 못하니까 이런 그 돈으로 베팅하는 이런 정말로 쩐의 전쟁터에서 돈이 없으면은 뭐 못 오는 겁니다. 비참한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에 금토일 경마가 매출액이 한 1,300 정도 매출이 올라요. 근데 이 참 지독한 마사에는 매주마다 400억 정도가 세금으로 뜯어냅니다. 이 경마인의 피 같은 돈을 합법적으로 400억 이상을 뜯어내죠. 그리고 사실 모든 정책이 경마장이든 정성카지노든 고객들의 돈을 빼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정책이 운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 돈을 더 빨아들이려고 하죠. 자,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든다면 경마장 시계는 공분전이 1분전 남은 거죠. 공분전이면 마감인 건데 마사에는 공분전이 1분이 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1분 동안 더 팔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마사회가 이 모바일 그 베팅을 하면서 이 개미 베터한테 선물을 하나 준 게 있습니다. 선물을 준 게 뭔가요? 네, 10만 원이 안 되면은 세금을 안 떼는 선물을 하나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자의 생각으로 말이죠. 요즘 그 모바일 베팅이 되면서 마감 2분 전까지도 50% 매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모바일로 베팅을 할 때 10만 원의 세금을 때려맞지 않기 위해서는 100원짜리로 분산 베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쌍이 700배면 100원씩 사야 됩니다. 3복이 300배, 400배면 100원씩 사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여러 번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10분 전, 7분 전에부터 100원씩 사 들어가야만 돼요. 근데 실제로 세금을 안 뜯기기 위해서 개미 베터들은 10분 전, 7분 전에 100원씩 베팅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세금을 안 뜯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은 마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매출이 안 일어나는 시간에 10만원 세금을 안 띈다는 이 모토로 막고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케팅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미들을 위한 어떤 그 뭐 보호 조치라든지 우리 개미 편이 돼가지고 뭐 10만원에 세금 안 띄는 게 아니라 미리 막고를 팔기 위해서 그런 그 참 그 이 정책이 마케팅 전략이 깔려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성 카지노도 가보시면은 모든 그 이 건물의 형태라든지 이 어떤 벽이라든지 바닥에 전부 부적이 붙어 있는 곳이 많아요. 경마 팬들, 카지노 팬들의 카지노 오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그 부적 뭐냐 그 고객들의 돈을 털 수 있는 그런 부적을 주술적으로다가 그런 건축물에다가 다 숨겨서 부적을 배치하는 그런 이 절대 정성 카지노 과천 경마장은 고객의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매출만 많이 올려서 세금만 많이 띄고 돌아가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이 이 지금 그 과천 경마장 정성 카지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지독한 그 머니 게임의 그 전쟁터에서 우리 경마인들은 정말 끝없는 그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끝없는 나락으로 빠졌어요. 모바일이 한 7, 8년 전부터 모바일 베팅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환수가 이제 공개되죠. 모바일로 샀을 경우에만 환수가 공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1% 이상이 되려고 그러면은 한 20%, 115% 정도 환수가 돼야 돼요. 이게 1%입니다. 근데 정확히 따지면은 이 100배 이상짜리를 계산 안 하고 환수를 내기 때문에 모바일 환수는 100배 이상짜리를 세금을 안 띄고 계산을 한 거로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좀 더 낮아요. 그리고 이 모바일로 이기는 사람들이 1%가 채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기는 사람 한 0.5% 정도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0명에 2명 정도가 이긴다는 건데 이분들도 이기는 이 액수가 뭐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라 모바일로 살 수 있는 게 배경주 풀로 사도 1,000만원 사기도 바빠요. 모바일 한 대 가지고. 근데 이런 고수들은 내경주 안 하죠. 대부분 모바일로 이 삼복이나 삼시장 고배당을 맞춰서 이런 환수를 올린 사람일 텐데 그러면은 한 달에 500만원 구매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여기서 150% 환수가 나와봤자 200만원 수익도 모바일로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주식처럼 이렇게 몇천만원씩 벌고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기는 그 0.5% 안에 대열에 드는 사람마저도 그 이기는 금액은 한 달 생활비 벌기 바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이런 지금 작금의 경마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독한 경마를 우리가 여기서 이겨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략클럽도 이겨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경마를 이길 수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좀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자, 경마장에는 이렇게 승식이 있어요. 일단 각 승식의 장단점을 한번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 마리 맞히는 승식이 있어요. 연승하고 단승입니다. 요거는 80% 환급을 해주죠. 그 다음에 2마리 이상 승식은 2마리 맞히는 승식이 복연승, 복승, 쌍식입니다. 그 다음에 3마리 승식이 삼복승, 삼상식입니다. 단승과 연승은 80%를 환급을 해줘요. 그 외에 2마리 이상의 승식은 73%의 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각 승식에 어떤 승식을 해야 될 건가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단연식 매출이 거의 없어요. 선호하는 승식부터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복연승도 매출이 거의 경주당 1억 남짓밖에 안 됩니다. 복연승도 메리트가 없는 승식입니다. 이게 이제 찍은 두 마리 말이 3착 안에 두 마리 말이 순서에 관계없이 들어갔을 때 복연식 배당이 나오는데, 요 복연식은 73% 환급이고 세금은 100배 이상짜리 잘 안 나오니까 세금은 뛸 그런 위험성은 거의 없지만 배당이 좀 형편없이 작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두 마리 승식 이상은 좀 배당을 보려고 사람들이, 경마인들이 베팅을 하는 건데, 이 배당이 현찮아요. 뭐 4배, 5배, 뭐 보병발 하나 잡고도 대가리하고 들어가면 뭐 3배, 4배, 5배 이거밖에 안 되니까 배당 메리트가 없으니까 이 좀 인기가 있는 승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복승식은 전통적으로 복승식을 해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승을 많이 하죠. 근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복승식도 73% 환급이 되지만 여기엔 많은 돈이 몰려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예상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또 승식이 복승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히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예상가들이 복승식을 해야만 그 마케팅 전략, 그러니까 이 회원들을 좀 자기 그 고객들을 많이 끌 수가 있습니다. 복승식. 그래야 하루 몇 경 주식 매출 마치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복연식 예상하는 예상가들은 거의 없죠. 그리고 또 쌍승 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복승으로 귀결돼 있어요. 예상가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좋아하는 승식 바로 복승이고, 실제 배당판도 복승이 삼복승하고 비슷하게 팔리면서, 삼복승이 이제 복승하고 비슷하게 매출이 일어나죠. 이런 복승인데, 필자 생각으로는 이 복승식은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 복승이야말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100배 이상짜리가 종종 나오긴 해요. 세금에 또 세금 띄는 배당도 좀 있는 거고, 그리고 복승식도 생각보다 적중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중저배당 뭐 이런 거는 좀 모르겠지만, 배당이 뭐 복승으로 뭐 10배 이상만 돼도 압축 배팅으로 마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복승이 절대 복승이 마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쌍승은 복승보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쌍승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축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 축도 인기 맞추기 아니고 복병축을 잡아서 인기말을 후착으로 갖다 댔을 때 메리트가 발생합니다. 한 방은 있지만 이 쌍승도 상당히 적중이 힘듭니다. 그리고 100배 이상짜리 이상도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삼복승입니다. 삼복승은 73% 환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리스크는 꽤 많아요. 100배 이상짜리가 심심하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100배 이상을 세금을 띄게 되면 실제 환급금은 73%가 아니고 56%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56%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배당들이 많이 나와요. 삼복의 특징이 뭐냐면은 1경주부터 만일에 11경주까지 있다 그러면 맨날 잔챙이 20배, 15배, 그 다음에 20배, 30배, 7배, 8배 주다가 그냥 우장창 500배, 900배 이렇게 주는 게 바로 삼복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300배, 200배, 500배 이런 거 하루에 두세 개 나오는, 한두 개 나오는 그 배당을 잡지 않고서는 삼복으로다가 크게 이기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복승을 몇 달 해오면서도 그 삼복승 100배, 150배 이상 고배당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 거지만 너무 헛삽질이 많았기 때문에 지쳐요. 그리고 우리 그 벼랑 끝에 선 우리 경마인들이 며칠 동안 집어넣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2, 3주만 저도 떨어져 나갑니다. 돈이 없어서 쉬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삼복승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 전법은 정말로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는 옷이에요. 그리고 삼쌍식은 거의 대부분이 100배 이상입니다. 거의 모든 뭐 80% 정도는 100배 이상이기 때문에 70, 80%는 세금을 다 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실제 환급률은 사실은 73%가 아닌 것이고 56%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마 환급률 73%도 안 되는 56%하고 싸운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삼쌍식이에요. 진짜 맞추기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한두 달 계속 진 돈을 단 한 방으로 만회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 때문에, 이런 유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삼쌍식을 하면서 계좌가 고달이 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막 계좌가 70%가 그 모바일 환급률 보면 70%가 아니고 30%, 40% 이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G2 계급이 G3 이런 계급들, 한 환급률이 40%밖에 안 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삼쌍식 고배당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가면 거의 매주마다 공치고 오는 거예요. 뭐 매주마다 50만원 가져가면 그냥 공치고 오고, 그 다음에 100만원 가지면 공치고 오고, 그 다음에 공치고 오고,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냥 몇백 배 맞춰가지고 좀 한 방 뽑아내고 이런 겁니다. 정말 하염없이 정말 이 우울한 승식이 바로 삼쌍식. 기가 막히게 잡으면 이거보다 이게 좀 화려한 승식이지만은 대부분 삼쌍 잡으려다가 초가상가 불타는 것도 모르고 다 무너진다라는 승식이 바로 삼쌍식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는 승식이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복연승 메리트 없다 그랬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복승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승식, 쌍식, 이거 정확하게 복병마 초로 잡아가지고 인기만 부착돼야 되는데 그 복병마 단식으로 들어간다라는 보장을 못하죠. 적중하기 힘듭니다. 쌍식도 노리다가 그 주에 꽁치고 오고 뭐 잔치기나 한두 개 잡고 말고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삼복승 고배당으로 100배 이상짜리가 메리트가 있는데 이거 맞히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삼쌍식 고배당 맞히는 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자, 이거 복연승까지 다 통틀어서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이승식에 매달렸다가는 우리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경마인들의 돈을 2, 3주 오링 시키기 딱 맞는 승식이 바로 이런 승식들이에요. 우리 경마인들 자금 2, 3주 기껏 해봤자 2, 3주 할 돈밖에 없는데 이런 승식 갖다 대가지고 예상을 하거나 베팅을 했을 때 돈 오링 되면 어떡할 겁니까? 못 오는데 또 돈 벌어서 경마자금 생길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전략클럽은 우리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런 경마인들에게 가장 맞으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아무리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지만 매주마다 이겨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매주마다 얼마라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100만원을 집어넣으면 이 돈을 온전히 베팅해서 10만원이라도 따갖고 오는, 30만원이라도 따갖고 오는 그런 예상이 간절하다는 것이죠. 예, 욕심내지 말고. 이 경마 편댁이라는 게요, 어떻게 그냥 보면은 아주 화려한 그 음식같이 보이지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썩은 제사상 음식하고 똑같아요. 아니, 겉보기에는 화려합니다. 막 온가지 그 뭐 제사 음식이 있지만 이게 다 썩어버린 거야. 썩어버려가지고 먹을 거라고 여기 뭐 콩고물 몇 개 하고 군밥 몇 개에다가 뭐 이런 거 그냥 뭐 안 썩은 사과 한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판대기가 이 경마 판대기예요. 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지잖아요. 여기서 이겨서 집 한 채 산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뭐 예상가들 이긴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이겨요? 저보다 과대포장된 예상 아닙니까? 누가 이깁니까? 뭐 이기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기느냐고. 어쩌다 한두 번 이기는 것이 또 갖다 놓잖아요. 그런 경마판의 모습에서 이 전략클럽은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매주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라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치사하지만 우리가 제사상 다 썩은 음식에 제사상에 안 썩은 음식에다가 눈을 돌려야 됩니다. 안 썩은 음식에다가. 이거라도 먹어야 탈이 나지 않으니까. 그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라고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되니까
화려한 제사상 음식 중에서 썩지 않은 음식이라도 골라 먹으려면 그 승식이 바로 연승 단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연승 단식의 장점은 뭐냐? 일단 법정 환급률 80%를 다 줍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100배 이상이 나오질 않아요. 단승이나 연승이나 100배 이상이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승은 가장 자주 적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경주마다 3마리가 연승의 배당이 있기 때문에 3마리가 배당이 나와요. 저배당이든 고배당이든. 그리고 단승은 매 경주마다 1개씩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비인기마 단식을 하게 되면은 적중 빈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인기 1, 2순 배당은 너무도 배당이 없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승이라는 거는 연승 복병으로 가면, 연승 인기마로 가면 정말 뭐 배당이 없어요. 1.2배, 1.3배 이런 것들은 전략클럽이 노리는 배당이 아닙니다. 전략클럽은 연승식 2.5배는 돼야 되기 때문에 인기 4순 이하는 돼야 돼요. 인기 4순은 그래도 최소한 2.5배는 넘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2.5배는 우리 전략클럽이 노리는 연승은 2.5배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가장 자주 맞힐 수가 있어요. 한 주에 여러 개를 맞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수만 나와준다면, 환수만 100% 이상만 나와준다 그러면은 매주마다 오링이 안 되고 얼마라도 벌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승식이 이 연승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점이 뭐냐면 매출이 그렇게 적다라는 거야. 예. 사실 제일 좋은 승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이 적다라는 거는 우리 경마인들은 전부 다 욕심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기지도 못하면서 이 고배당, 그래도 그럴 것이 그렇게 많이 좋았으니까는 뭐 3배, 4배, 5배 이런 연식으로다가 2, 3배짜리에다가 눈길을 안 돌리죠. 이게 최고 가능성이 있는 승식이 연승이지만, 그리고 한방 크게 터지는 수십 배, 수백 배짜리에다 눈길을 돌리니까 이런 쌍승, 삼복승, 삼상식에 애착을 갖는데 이 승식에 손대가지고 혹 데려갔다 혹 붙이는 격이지 않습니까? 더 지잖아요. 그래도 지면 질수록 또 이런 고배당으로 가서 또 복구하려고 하는 이런 한방 심리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런 그 과목이 바로 경마라는 이런 버니 게임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경마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은 소액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고배당밖에 없으니까 고배당 합니다. 삼복수 고배당, 삼상식 고배당 해요. 그래서 거의 매주마다 깨지고 옵니다. 매주마다. 그 고배당을 뭐 잡을 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전략클럽은 눈길을 어디에 돌렸습니까? 단연식에다 돌렸으니까 단연식의 장단점을 비교하도록 해볼게요. 장단점을 비교한다면 어느 승식이 더 나을 것인가 하는 생각. 자, 단승식은요 80% 환급이긴 하지만 사순 비인기마 축으로 단승을 공략할 그런 배팅을 할 때 한 주당 2-3개 맞추기도 사실 어려워요. 인기 4순 이하가 되면은 배당이 7배, 8배 이상입니다. 단식이. 그렇죠? 그럼 제가 만일에 한 주에 20마리의 그 비인기마 복병을 데리고 갔을 때 4순 이하에서 맞추니까 4순짜리가 7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7순짜리가 18배 나왔다면 이게 2경주 맞추는 거예요. 이 2경주 맞추려고 계속 20개 마번에다가 단식 배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단식 배당을 보는 예상이기 때문에. 단식은 1.5배 뭐 이런 거 박아준 승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영향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단식도 너무 지금 경주를 못 맞춘다. 이것도 헛삽질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승을 보면 연승은 단식보다는 조금 매출이 좀 1.5배는 돼요. 연승 뭐 3-4천 팔린다 그러면은 연승식은 5-6천 팔립니다. 매출액도 좀 연승보다 단승보다 많고 연승이 좀 한 1.5면 돼요. 그리고 경주당 3두의 적중 기회가 있다는 거죠. 3마리의 적중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배당은 작아도
여러 번 자주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승식으로 배수마다 얼마라도 이길 수 있는 승식은 바로 연승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 클럽은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이 화려한 제사상 음식에서 이제 콩고물에도 따먹자라는 거로 간 겁니다. 연식 매출이 적은 한 경주에 5천만원 6천만원 요거 매출밖에 안 오르는 연식에서 우리 회원들 10명 정도가 먹을 그런 그 파이는 돼요. 그런 매출은 됩니다. 여러 명이서는 못 나눠 먹어요. 연승식 매출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연승식에 집중을 할 생각이고, 이 연승식으로 좀 예측권 배팅을 할 생각이에요. 예측권 배팅. 이거는 연식 뭐 두세 배짜리, 서너 배짜리에다가 10,000원, 20,000원 해가지고 되지가 않죠. 예측권으로 한 장, 두 장, 세 장 한다면 우리 회원들 한 분이 한 500만원 정도 수익은 10분 정도가 벌어갈 수 있는 그런 파이는 되지 않는가라고 전략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식에 집중을 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주공략, 그 연식 그 배팅이 주공략이고, 이것만 하다 보면 조금 좀 다이나믹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경마를 하다 보면 이제 연식으로 다 쭉 진행을 합니다. 연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연식으로 진행을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제 만약 여기서 이게 아마 9번 말이 대가리 쳤을 거예요. 이렇게 연식 축마를 잡아서, 이건 이제 지난주거든요. 좀 이걸 하나 올려야 되겠네. 이 지난주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그렇죠. 이 부산 구경주마필이 요게 이제 그 머리를 쳐서 이게 단식이 19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쭉 연식으로 배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게 이제 그 강력한 단식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단연식을 하다 보면 이건 단식이 아니겠느냐. 이거 계속 6, 7마리가 단식 배당을 안 냈는데 이게 8번 정도면 이거는 머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단식을 배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을 놓고 인기말 후착으로 몇 마리 가져가서 쌍식이나 삼쌍식을 노려보는 찬스 배팅을 해볼 생각이에요. 찬스 배팅. 근데 찬스 배팅은 여러 경주를 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쭉 연식으로 다 진행을 하면서 그 마필이 단식이라고 생각했을 경우만 이 쌍식 압축마번으로 한번 똘똘한 배당을 수십 배, 쌍식 같으면은 뭐 20, 30배에서 40, 50배를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을, 그런 찬스 배팅을 할 거고, 삼쌍 같으면은 뭐 최소한 뭐 1, 200배에서부터 몇백 배 사이의 배당을 한번 압축마번으로 게릴라성 그 찬스 배팅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는 거는 토요일날 한 두세 경주 정도 찬스 배팅을 해볼 생각이고, 가능하면 쌍식이나 삼쌍식으로 찬스 배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꼭 이게 삼복으로 터진다고 했을 때 삼복도 간혹 있겠지만, 지금 생각하는 찬스 배팅은 제가 쌍식과 삼쌍식으로 배팅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일요일날은 이제 부산까지 있으니까 한 서너 경주 정도는 찬스 배팅을 해서, 과연 찬스 배팅으로도 환수가 얼마가 되는지, 이 찬스 배팅을 따로 환수를 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찬스 배팅만 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일반 생각에는 승부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찬스 배팅이. 근데 이거는 현장에서 정해지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찬스 배팅을 일주일에 한 4, 5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승부 경주만. 그래서 그 배팅을 해서 과연 환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일률 배팅으로 환수가 나와줘야 돼요. 지난주가 이제 114%가 나왔죠.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연식만 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게 바로 삼복 6주차 때 결정을 했어요. 이때 왜 결정을 연식으로 하게 됐냐면,
이 연식은 그냥 14마리 가져가서 9마리가 주주리 사탕같이 들어가서 254% 환수가 나왔는데 삼복 고배당은 75%가 나오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이 삼복 고배당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이거 잡으려다가 초과상을 다 태우겠다. 이래가지고 이 연식 충마를 가져가서 연식을 내겠다고 제가 이 6주 스타트 때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첫 주자 이제 시행 운전을 했었는데 그닥 좋은 성적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실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좀 제가 실수를 좀 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정착이 된 거고, 뭐 제가 복병마를 노리는 실력은 뭐 있으니까 그냥 누적된 그런 그 데이터, 백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114%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연식이 아무리 안 돼도 120%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120%가 나오는데 거의 매주마다 100% 이상이 되면서 120%가 평균 나올 텐데 120% 한 수는 좀 약간 돈이 안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개발한 점진적 가칭 베팅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이 120%짜리를 140%에서 150%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140% 한 수만 나오면. 그러니까 연식 베팅을 1000만원 한 달에 베팅해서 400을 벌 수 있으면 이건 괜찮은 겁니다. 40% 환수가 난다는 게 적은 베팅이 아니 적은 수익이 아니에요. 주식에서도 대단한 수익인 거죠. 이 정도를 전략클럽은 목표로 하거든요. 이런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경마판, 다 누구나 다 지는 경마판에서 우리 전략클럽은 어떻게 해든 우리 소수 회원이라도 살아남을 그런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지금 많은 전략도 변경이 되고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 연식까지 왔습니다. 이 연식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거마저 성공을 안 하게 된다면 정말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까지 전략클럽에 관심을 가지셨던 그 회원님들, 구독자분들은 전략클럽에 가는 방향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식 위주로 중간에 찬스 베팅으로 쌍식과 3쌍식 고배당을 노려본다. 이렇게 하는 전략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11월 3주차, 그 다음에 다음 11월 4주차를 끝나고 나서 총평가를 해보고 거기서 현주소를 가지고 제가 이 전략클럽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 회원제로 할 건지 아니면 고정 금액제로 할 건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좀 길었어요. 길었는데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연식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찬스 베팅 한 5경주 정도에서 쌍식, 3쌍, 고배당 제대로 한번 맞춰내 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